인어공주와 백설공주는 정말 작정하고 그런 캐스팅을 하더니 나니는 멀쩡하게 캐스팅을 했어요. 디즈니가 정신을 차린 건가? 아니요. 저는 이거는 그냥 디즈니가 방심한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21일 개봉 영화 릴로 앤 스티치입니다. 인어공주나 백설공주처럼 이 작품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을 2002년에 개봉했고요. 나중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만화 동산을 통해 방영도 했습니다. 저도 디즈니 만화 동산을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릴로 앤 스티치라는 작품이 인어공주, 라이언킹, 알라딘 뭐 이런 작품들과 나란히 둘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디즈니 애니 중에서는 꽤 유명하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와 이번 실사 작품이 달라진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공통된 내용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와이에 사는 어린 소녀 릴로가 주인공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니라는 이름의 언니랑 단둘이 살아요. 릴로가 친구가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친구를 갖고 싶다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 별똥별은 사실 별똥별이 아니었고 외계 생물이었어. 어떤 외계인 과학자가 유전자 조작 같은 걸로 만든 생물이에요. 아직 이름은 없고 626번인가? 그런 번호로 불러요. 그런데 이런 생물을 만든 게 외계에서 불법이래. 그래서 무슨 외계 법정 같은 곳에서 재판 비슷하게 받는 걸로 시작됩니다. 626번이 굉장히 위험한 생물로 취급받으면서 실제로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작은 동물 같은 모습인데 굉장히 힘도 세고 내구력이 엄청나요. 거의 뭐 슈퍼맨 수준으로 외부 충격에 딜이 거의 안 박혀. 나중에 지구에서 트럭에 막 깔리기도 하는데 멀쩡해요. 그리고 성격이 좀 이상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과학자가 이 626번을 파괴를 목적으로 한 생물로 만들었던가 그럴 거예요. 파괴 본능 같은 게 있는 생물로 만들었어. 아무튼 그렇게 위험한 불법 생물이니까 어디 척박한 행성 같은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걸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탈출을 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도망칩니다. 그 우주선이 어찌어찌 하다 지구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계인들이 잡으러 오겠죠. 626번을 만든 과학자 외계인이랑 지구 전문가 외계인이 있어요. 이 두 명이 팀이 되어서 626번을 잡으러 지구로 옵니다. 626번이 지능도 있어가지고 외계인 두 명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그런데 이 외계인들은 인간을 해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들을 방패로 쓰기 위해서 릴로한테 달라붙어서 애완동물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릴로가 스티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살게 되는데 스티치가 파괴 본능이 있으니까 엄청 사고를 치고 다니죠. 그런데 릴로와 지내면서 스티치도 달라지게 되고 그런데 달라졌다기보다는 스티치가 파괴 본능이 있기는 해도 심성은 착해요. 행동은 저래도 속은 착한 아이. 나중에는 자기 때문에 릴로와 나니가 피해를 보니까 스스로 잡혀가는 모습도 나오고 스티치 때문에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스티치가 귀엽지만 어찌 보면 좀 징그럽게 생겼고 어설프게 사람 말을 하는 것도 뭔가 기괴하면서도 귀엽거든요. 그런데 그 기괴한 말투로 처음으로 패밀리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패밀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애니 기준이에요. 애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엄청 뭉클해졌어요. TV 동물농장에서 불쌍한 동물들 보는 그런 기분. 그런데 실사판에서는 여기서도 패밀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애니랑은 상황이 좀 달라져서 애니만큼 뭉클한 장면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뭐 스티치가 외계로 끌려가서 헤어질 상황이 되는데 뭐 어찌어찌 우당탕탕 하면서 잘 해결되고 릴로와 스티치가 가족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이걸 혹시 안 보셨다면 저는 이번에 나온 실사 영화보다는 2002년작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 실사 영화도 나쁘지는 않아요. 무난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감동도 있고 결말도 실사 영화에서 조금 달라졌는데 그냥 애니메이션 결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의 수많은 작품들이 그렇지만 제목이 곧 주인공. 이 작품의 주인공은 릴로라는 소녀와 스티치라는 외계 생물입니다. 요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실사 작품이 나오면 이런 캐릭터들의 비주얼이나 매력을 얼마나 원작에 가깝게 살렸느냐를 사람들이 아주 관심있게 보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진짜 예고편도 안 보고 포스터, 스티커 하나도 안 봤어요. 물론 어플로 영화 예매할 때 포스터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이 봤지만 그 포스터에도 스티치만 커다랗게 나오고 인간 캐릭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영화 본편을 보면서 이 작품의 인간 캐릭터들 모습을 처음 봤는데요. 일단 인간 캐릭터 말고 스티치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스티치라는 캐릭터 자체가 만화에 나오는 동물 캐릭터 치고는 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귀엽긴 해도 뭔가 기괴하고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실사 작품으로 만들면서 물론 CG이긴 하지만 어쨌든 2D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복슬복슬한 털의 질감이 표현이 되니까 징그러운 느낌이 많이 없어지고 귀여운 면모가 잘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주를 배경으로 외계인들만 잔뜩 나오는 장면에서는 실사 작품이 아니라 그냥 3D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도 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구로 와서 스티치가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실사 캐릭터로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몇몇 장면에서
있어서 배우가 손으로 스티치를 쓰다듬을 때 손하고 스티치 털의 접촉 상태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웠지만 약간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다. CG 그래픽으로 표현된 스티치는 애니에 비해 기괴하고 징그러운 느낌이 줄어들고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느낌의 캐릭터가 되었다. 스티치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릴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특색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애니를 보면 릴로의 작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귀엽기만 한 소녀가 아니라 특히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는 표정 지을 때 이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게 매력이 있거든요. 실제 배우가 이런 만화 같은 표정 연출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은 나게 큼직큼직한 표정이 나오는 그런 아역 배우를 캐스팅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아마 그런 아역 배우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하와이 원주민 소녀 느낌의 아역 배우를 캐스팅한 것 같습니다. 이 배우에 대해서 정보를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이름만 봐도 너무 하와이스러워. 아이야 케알로하. 아니 이름에 알로하가 들어가는 건 반칙이지. 연기도 무난하게 잘했고 애니랑 비슷한 느낌 내려고 표정 연기 큼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외모도 애기답게 귀엽고 뭐 릴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릴로 앤 스티치. 그래서 주인공도 릴로와 스티치. 그런데 이 두 주인공 캐릭터만큼이나 핵심적인 캐릭터가 있죠. 바로 릴로의 언니 나니라는 캐릭터. 사실 이 캐릭터가 은근히 핵심이에요. 제목에는 이름이 안 들어갔지만 사실상 릴로와 스티치에 이어서 세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예고편, 포스터, 스틸컷 일부러 정말 작정하고 안 보고 한 것도 직접 본편에서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이 작품에서 나니를 어떻게 캐스팅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스크린에 나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디즈니 이 녀석들 방심했구나. 제목이 릴로 앤 스티치라서 나니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고 방심했어. 인어공주와 백설공주는 정말 작정하고 그런 캐스팅을 하더니 나니는 멀쩡하게 캐스팅을 했어요. 디즈니가 정신을 차린 건가? 아니요. 저는 이거는 그냥 디즈니가 방심한 거라고 봅니다. 인어공주와 백설공주 정도의 파급력이 없는 작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멀쩡하게 예쁜 여배우를 캐스팅을 해버렸네요. 시드니 아구동이라는 배우입니다. 역시 성이 좀 특이하죠. 이 배우도 하와이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배우 관련 정보를 지금 찾다 보니까 나니 역으로 캐스팅 발표되었을 때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나니 역을 하기에는 피부색이 너무 밝다고. 인스타 사진들을 보면 진짜 백인처럼 밝은 피부톤으로 나온 사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따로 태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피부톤이 원작 나니에 가깝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니라는 캐릭터와 관련해서 이번 작품의 전체 스토리가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작보다 나니의 비중이 엄청 늘어났어요. 어찌 보면 릴로나 스티치가 아니라 나니가 오히려 진주인공처럼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는 약간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비중은 늘어났는데 정작 캐릭터의 매력은 그다지 돋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예쁜 배우인데도 옷도 매력 다 죽이는 옷만 입고 나오고 나니라는 캐릭터를 조명해서 원작 애니와 차별화를 하고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까지 담아내는 방향으로 각색을 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실수로 방심하고 예쁜 배우를 캐스팅해버렸어. 심지어 배경이 하와이라서 까딱 잘못하면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걸 걱정했나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애니보다 비중도 더 늘어났는데 왜 나니가 이렇게 매력이 없지? 그 의문이 계속 생기니까 그걸 분석을 해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으로 이 작품의 결말이 나니의 상황과 관련해서 애니와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오거든요. 달라진 결말이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원작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이렇게 나니가 중심이 되는 결말로 바꿨는데도 정작 영화 내내 나니의 캐릭터가 매력도 다 죽인 모습으로 나오고 뭔가 애매하게 그려진 거,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결말이 될 거면 스티치와 나니가 교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더 있어야 해. 마지막에 나니가 목숨 걸고 스티치를 구해주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해요. 그 앞에 둘 사이에 뭔가 한 장면 정도 더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원작 애니를 엄청 재밌게 봤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원작보다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크긴 한데요. 그래도 일부 달라진 내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애니랑 비슷하게 만들었고 방심하고 나니 역으로 예쁜 배우를 캐스팅해버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밌고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예쁜 배우 캐스팅해놓고 나니의 매력을 계속 죽였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바다에서도 래시가드를 입혔어. 그런데 또 마지막에 살짝 방심해가지고 예쁜 의상 입고 있는 모습이 한두 장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인어공주, 백설공주까지 겪었는데 릴로 앤 스티치 정도면 진짜 선녀죠, 선녀. 봐도 후회하진 않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 애니 정도는 아니지만 재미와 감동 충분히 있는 영화니까 많이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릴로 앤 스티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